2학년 특성화과 문학 4-1 서정갈래의 흐름 1. 찬기파랑가 학습활동.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찬기파랑가라는 향가 작품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작품과 관련해서 학습활동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94쪽에 있는 학습활동 내용인데요. 학습활동을 함께 하기 전에 먼저 시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파랑가 충담사 양주동 해독 열침에 나 토얀 다리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란 나리 여해 기랑의 즉지 이슈라 일로 나리 제벽해 랑의 디니다 샤움 마잠에 갓을 존누아져 아의 잣까지 높아 설이 못 누올 화판이여. 네, 시 잘 들으셨죠? 자,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찬기파랑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4쪽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194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잠시 기다려 주세요.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1. 이 작품을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구성상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1행부터 3행까지 1에서부터 3구까지의 내용은 화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화자가 달에게 하는 질문이었고요. 주요 내용은 화자가 달에게 흰 구름을 쫓아 떠가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행에서 8행에 해당하는 4에서 8구의 내용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달의 대답이었죠. 달의 대답은 달이 화자에게 기파랑을 흠모하여 따르고 있다 라고 대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9에서 10행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화자의 독백 부분이었습니다. 화자가 기파랑의 높은 절개와 고귀한 성품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어떠한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시적 대상이란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상대방,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파랑이 되겠죠.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은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기파랑으로 화자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기파랑을 따르고자 하는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찬기파랑가였던 것이죠. 자, 다음 2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파랑과 관련지어 이 작품에 반영된 세계관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작품에 쓰인 소재의 속성과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기파랑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소재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나리, 두 번째 제벽, 세 번째 잣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와 속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리입니다. 나리는 냇물이었죠. 냇물이었는데요. 이 냇물의 속성은 맑고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맑고 깨끗한 속성의 상징적인 의미는 깨끗하고 청렴한 태도나 성격으로 바로 기파랑의 성격과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벽은요, 조약돌이었죠. 조약돌의 의미로 조약돌의 특성은 둥글고 단단하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둥글고 단단한 속성을 가진 조약돌을 통해서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의 기파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잣가지인데요. 잣가지는 높이 솟아 있으며 항상 푸른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잣가지를 통해서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절개를 표현하고자 했지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떠올려보고 충담사가 이 작품을 지은 까닭을 자유롭게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충담사가 살았던 경덕왕 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태평과 안일의 시대가 열리면서 불교나 유교, 중국의 학문을 중시하는 문관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라의 국풍으로 인정받던 하랑 정신과 통일전쟁을 이끌었던 무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차 힘을 잃어갔다. 충담사가 이 작품에서 기파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하랑의 무리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서 충담사가 왜 이 작품을 지었을까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담사는 고매한 인격을 지녀 숭앙받던 기파랑을 예찬함으로써 화랑 정신이 점차 쇠퇴해가는 사회에서 화랑 집단의 결속을 다짐하고 화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랑을 비롯한 무관들이 정치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에서 화랑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였다라는 의도로 지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랑의 전통과 위공을 나날이 망각하는 백성들에게 화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였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내용입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번 다음 활동을 통해 향찰 표기의 특징과 향가의 국문학적 의의를 알아보자. 1. 다음은 이 작품에서 사용된 향찰 표기의 일부를 현대어로 해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문과 다른 향찰 표기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지금 흰백이라는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야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백의 뜻은 희다라는 의미고요. 소리는 백입니다. 백이라고 읽고요. 현대어로는 흰이라고 해독했죠. 그 다음에 아는 각각 언덕이라는 아와 그 다음에 어조사 야, 즉 아야인데요. 이 아야를 그 의미랑 상관없이 현대어에서는 아라고 해석해 두었네요. 자,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이용하여 당시 우리말을 표기하면서 어떤 한자는 뜻 부분을 활용하고 어떤 한자는 소리 부분을 활용하였다. 바로 향찰 표기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때 흰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글자는 한자의 뜻을 아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가 적은 글자는 한자의 소리를 차용하였다. 한자의 소리를 빌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향찰은 한문과 달리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문법적 요소나 실질적 의미가 적은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한자를 읽을 때는요, 보통 음만을 읽잖아요. 음만을 읽는데 그 옛날 향찰에서는 한자의 뜻을 소리로 읽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는 한자의 뜻으로 읽어주었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 뭐 느낌이라든지 문법적인 의미만 있을 때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 형태에 가깝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향찰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두 작품의 창작 시기, 표현 수단, 전승 방법 등을 조사해보고 갈래면에서 찬 기파랑가가 두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먼저 찬 기파랑가는 신라시대 향가 작품이라고 했지요. 다른 두 고전시가 작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번이네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로 작자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라는 고대가요에 해당하는 작품이고요. 자, 나번입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싸움에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자, 을지문덕 장군이 쓴 시이고요. 바로 한시, 한자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 시입니다. 수장 우중문에게 주는 시라는 뜻인데요. 자, 각각 작품의 어떤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삽입된 사구체 고대 가요로, 즉 여기서 가는 구지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역시가에 해당한다. 백성들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부르면서 구전되던 노래가 나중에 한자로 번역되어 기록된 것이다. 나는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지은 한 시로 삼국사기에 실려 전한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살수까지 쳐들어온 적장 우중문을 희롱하기 위한 의도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가는 고대가요로서 우리말로 구전되다가 한역되어 전승되었고 나는 한시로서 한문으로 창작되어 전승된 데 비해 향가 찬 기파란가는 우리말을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하여 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각각의 고대 시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특징, 차이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196쪽의 내용이네요. 4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 작품의 형식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을 예찬하는 노래를 지어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하고 그 인물의 특성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 각각마다 다른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교과서에 정리를 해 두시고요. 나중에 창작공책에다가도 한번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활동에 제시되었던 두 작품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에 있었던 구지가, 작자미상의 구지가인데요. 구지가는 아주 짧은 시가였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는 이렇게 어떤 단순한 형식과 내용의 시였는데요. 자, 요 시의 의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고대 가요입니다. 우리 서정갈래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고대 가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고대 가요는 우리 삼국시대 이전 고대 부족국가 그 즈음에 삼국시대까지 지어졌던 우리의 서정갈래가 바로 고대가요이고요. 이 고대가요는 당시에 한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부른 노래를 당시에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해서 기록을 해둔 것이지요. 이 한역 시가를 다시 현대어로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들었던 구지가입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어디에도 임금이라는 의미는 없는데요. 이 구지가가 나타난 배경 설화를 살펴보면 즉 가야의 어떤 임금 지도자의 강림을 기원하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집단, 혼자서 부른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서정시가 아니라 집단적인 무가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제를 지니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술성을 지닌 노동요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주문이라든지 기도,
올리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요의 어떤 형태로 사구체, 짧은 형태이다 보니까 노래를 하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어떤 노동요로 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보충학습에 있는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수장 우중문시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시는 갈래가 한자로 쓰여져 있는 한시이고요. 그 다음 이 한 줄에 5글자씩 4줄로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를 오언절구라고 하는데요. 오언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적장 우중문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 내용이고요. 특징으로는 대꾸와 반어를 통해서 상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전, 지금까지 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이고요. 역사적인 사건, 살수대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향가 작품인 산기파란가에 대한 학습 활동을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했던 그 서정갈래의 흐름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했던 찬기파란가에 대한 학습지를 제시해 줄 테니까 학습지 내용 교과서를 참고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